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치 PD센터 신동일 부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하루가 저금리 시대가 됐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부자 고객, 소위 100억대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곤란함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한 30% 이상 손해를 보고 이제 큰 손실을 입게 됐는데,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알토란 같이 중간돈을 마련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있는 자산을 또 안 까먹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자산가들을 상담하면서 그 부자 고객들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예를 들면 큰 고객일수록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거든요. 마치 워런 버핏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고 짧은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1% 저금리 시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화두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되 이제 일반 고객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종잣돈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주식이나 펀드 쪽에 몰빵이라 그러죠. 한쪽에 쏠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 자체를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요번 상반기 장같이 만약 중국 쪽에 많이 쏠림 투자를 해서 30%를 잃는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데는 자기의 자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조금 안부를 해야 된다. 30%. 우리가 유명한 커피 브랜드 한 3잔값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앞으로 돈 되고 나의 성공할 수 있는 데로 바꿔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액션을 못 취하거든요. 그렇지만 부자들은 굉장히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실행력.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씩 실행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제가 와닿는 사례는 뭐냐면, 부자들은 700원, 1200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꺼이 큰 길을 건너가서 CD기에서 인출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관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나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로 성공할 확률.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존 인물은 3살배기 아들을 둔 노숙자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짧게 끌었는데, 이거를 짧게 보시면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영상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제가 한 5분, 6분 정도 보고 바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when is somebody going to clean this up? And why we talked about this? It's an I in happiness. You know why in happiness it's an I. I'm Chris Gardner. I met my father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28 years old. And I made up my mind as a young kid that when I had children, my children were going to know who their father was. This is part of my life story. This part is called riding the bus. 이제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연기한 건데, 꼬맹이는 이런 게 없어지고
어떤 그 머슴 마인드로 그냥 고착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갈수록 이제 그 종속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떤 그 남한테 월급을 받거나 생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부자 마인드, 내가 주인인 CEO 마인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마인드를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그 자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그 멘토에서 자수성가한 그런 이제 그 수많은 100억 이상 자산가를 제가 만나고 책도 쓰면서 그 부자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 부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선택이 바로 요겁니다. 부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보다는 지금 그 소비를, 지출을 줄여서 부자가 되는 게 기본이다. 즉 내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보면 1억 이상이 되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드 빚이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나 이런 상태인데,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자. 첫 번째 이제 하도고, 두 번째, 그러려면 이제 불편한 지출은 좀 내가 적다 보면 발견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부자의 지갑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지갑이 생겼을까? 실제 부자들은 현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5만 원짜리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월납이나 일시납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ELS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꼭 목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품들은 월납으로 10만 원부터 50만 원,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적립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종잣돈이 있을 때는 거치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부자들이 좀 선호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다만 기간은, 투자 기간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그 종잣돈 중에 조금 장기적인 자금으로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자 싶어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ISA 계좌, 그 다음에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 그 다음에 ELS 변액보험 상품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그 변액보험 상품들이 뭐 수수료가 높고 수익률이 안 난다 이런 이제 약간 오해가 사실은 많이 있으신데, 여기는 이제 변액보험에 그 편입되는 상품이 ELS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조건만 맞으면 바로 상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중소형을 선택해야 될지, 아까 우리 최준철 대표 얘기했지만 가치로 가야 될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달리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 내가 공격적이냐 좀 위험 중립형이냐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 이제 그 대형주가 그동안 이제 좀 잘 많이 못 간 이유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이머징 국가 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 추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주가의 상승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중국 시장이 많이 빠져 있지만 그쪽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좀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런 펀드라든지 주식에 좀 투자하는 분산 차원에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너무 국내 쪽에만 많이 투자를 했다가는 과거와 같이 그런 그 화려한 주가 상승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도 그런 걸 좀 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쉽게 결정하지 말고 발품을 한 두세 번 판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